오늘 오후 연방법원이 뉴욕주 정부의 의료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행정 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제약사 화이자가 생후 6개월에서 5세, 6세에서 11세용 백신의 임상시험 데이터가 곧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단속 첫날인 어제 시행 지침을 위반한 업소 36곳이 적발됐습니다.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 증세 공약을 반영한 세금 인상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연방 하원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획기적인 이민 개혁안의 실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가게에 침입한 무장 강도의 총을 빼앗고 싸워서 쫓아낸 한 20대 여직원의 CCTV 영상이 SNS에 큰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드의 피해를 입은 뉴저지 주민들이 홍수로 망가져 내놓은 물건들이 제때 수거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오는 10월 9일 추석 대잔치 개최 소식을 알리면서 한인에서의 기대가 한데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9일 토요일 뉴저지 한인회 추석 대잔치에 초대합니다. 김치 체험과 K-팝 컨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연예인 공연으로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돼 있는 동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드릴 겁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KBTV 주최로 K-팝 컨테스트와 동포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첫째, K-팝 컨테스트는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 많은 상금을 준비했습니다. 대상, 대한항공 한국행 티켓과 트로피, 금상, 상금 $1,000와 트로피, 은상, 상금 $700와 트로피, 동상, 상금 $500와 트로피, 인기상, 야엘 성형 화장품 $500 상당 한 세트를 드립니다. 둘째, 동포 노래자랑은 남녀노소 제한 없이 참가 가능합니다. 대상, 황도 흑침대 퀸 사이즈 $3,400 상당, 금상, 스킨케어 LED 마스크 $1,500 상당, 은상, 진주 목걸이 $800 상당, 동상, 밍크 목도리 $500 상당, 인기상 야엘 성형 화장품 $500 상당 한 세트를 드립니다. 또 모든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됩니다. 접수 마감은 9월 27일까지이며 예선에 합격하신 분들은 10월 9일 본선 무대에 진출하게 됩니다. 참가자 문의는 전화 917-686-6143 또는 카카오톡 KBTV 614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항공, 노아은행, 함토방, 코지마 마사지 체어, 킴스 보석, 우단 모필, 야엘 화장품, 마영의 순대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의료진의 백신 접종 의무화 시한으로 못 박은 27일을 약 2주 정도 남긴 오늘 연방법원 판사는 종교적 사유가 있는 의료진에 대해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연방판사는 27일까지 백신 접종을 맞지 않은 의료진들은 모두 해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뉴욕 주정부에 대해 일시적인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의사, 간호사 등 카톨릭 등의 종교를 가진 뉴욕주 내 17명의 의료 종사자들이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가 지난 8월 발표한 요구에 대해 독재 정책이었다고 고발하며 적어도 종교적인 이유에서는 예외 사항을 줘야 한다는 반발로 제기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의료 종사자 단체는 성명에서 백신이 출시되기 전에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영웅으로 칭송받던 최전선 근로자들이 이제는 백신을 맞을 때까지 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버림받은 사람들로 비난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어 주정부의 백신 의무화 명령은 공포와 불합리성의 결정체로 약속했던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았고 어떨 때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며 부작용의 명백한 위험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백신 임상시험 과정에서 낙태된 태아의 세포주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법원은 현재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하워드 주커 보건부 장관을 피고인으로 지명해 이들로 하여금 종교적 사유를 제시한 의료 종사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할 수 없게 했습니다. 허드 연방판사는 주정부에 해당 판시에 대한 응답을 오는 22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오는 28일 이와 관련한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최근 미국은 뉴욕주를 비롯한 텍사스주, 버지니아주 등의 일부 대도시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반발하는 표시로 의료진들이 잇따라 사직하면서 갈등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12일 뉴욕주 북부에 위치한 종합병원은 의료진 부족으로 오는 25일부터 산부인과의 출산 업무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오후 제약사 화자가 생후 6개월에서 5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데이터를 이르면 10월 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특히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데이터는 이보다 훨씬 더 빨리 나올 전망이라며 이달 말까지 식품의약국 FDA에 해당 보고서 제출 준비를 마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에 대한 임상 데이터 제출 후 얼마나 시간을 들여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FDA에 달려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데이터가 제출되면 서둘러 검토해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미국의 초중고 가을 학기 시작과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의 확산이 맞물린 상황에서 나온 화이자의 이 같은 발표는 12세 미만 자녀의 백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많은 학부모들에게 희소식이 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의 실내 입장객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 단속 시행 첫날이었던 어제 약 36군데 업소가 이를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가 식당과 피트니스 센터, 공연장 등의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시행 첫날인 어제 거의 36개 업소가 적발돼 $1,000의 벌금에 처해진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단속은 뉴욕시 공립학교 개학일과 브로드웨이 극장들의 완전 재개관일에 맞물려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될 경우 처음에는 $1,000의 벌금을 물게 되며 두 번째 적발 시에는 $2,000, 세 번째 적발 시에는 $5,000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단 아직 백신 접종 자격이 없는 12세 미만 아동과 운동선수, 컨트랙터, 일부 뉴욕시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배우들은 예외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교회 내 식사와 커뮤니티 센터, 사무실 건물, 케이터링을 이용한 하우스 파티, 음식 픽업, 화장실 사용 시에도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은 예외로 적용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영화관, 피트니스 센터, 식당 어디든지 이 같은 단속을 통해 모든 고객들과 직원들이 안전한 가운데 뉴욕시의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기준 뉴욕시에서는 12세 이상 주민들 중 70%가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층에서의 백신 접종률은 아직 낮은 수준으로 12세에서 15세 아동 중 49%만이 백신 완전 접종을 마쳤으며 16세에서 25세에서는 61%가 백신 완전 접종을 마쳤습니다. 뉴욕주의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3,686명으로 3.38%의 감염률을 보였으며 7일 평균 신규 감염률은 3.19%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입원 환자 수는 257명 발생해 누적 환자 수는 총 2,391명이 됐으며 사망자 수는 29명 증가해 총 5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민주당이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자 증세를 내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해 최상위 부유층과 기업을 겨냥한 세금 인상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추가로 거두들이는 세금은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인프라 건설과 사회복지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리처드 닐 하원 세위원장은 가장 부유한 1%에게 소득, 투자, 사업, 부동산 등의 세금 부과와 세제 변경 등으로 앞으로 10년간 2조 달러를 증세하는 초안을 마련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간 52만 3천 달러 이상 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37%에서 39.6%로 인상하고 연간 500만 달러 이상 개인 소득에는 3%포인트 가산세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세율은 연간 500만 달러 이상 수입인 기업에 26.5%, 40만에서 500만 달러 수입인 기업에는 21%, 40만 달러 미만을 버는 기업에는 18%만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 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고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최저 세율을 10.5%에서 16.5%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보육, 의료, 교육, 기후변화, 인프라 등에 쓸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새 경기 부양안 단독 통과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원 과반 찬성만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증세안에 대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 가정에 가장 불필요한 방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민주당 내부의 반대도 있는 상황이어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상원 50표 확보를 위해 최종 증세 규모는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세금을 크게 올리고 정부 혜택은 낮춰 결과적으로 미국인들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빠르면 이번 주 하원 세입위에서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하원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획기적인 이민 개혁안의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개혁안은 이민 문호가 풀리지 않아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한인 등 영주권 신청자가 즉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대거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제럴드 네들러 위원장은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투자이민 등 합법 이민 신청자들의 급행료 성격의 일정에게 추가 수수료를 낼 경우 영주권 문호 대기 기간을 대폭 줄여 즉각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드리머들과 임시 신분 이민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미국 내 서류 미비자들을 대거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이민 개혁안을 바이든 행정부의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 결의안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고 포브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이민 개혁안은 연방 하원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 연방 상하원 모두에서 최종 예산 결의안에 포함돼 통과돼야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불법 체류자 구제는 물론 합법 이민까지 대폭 혜택을 늘리는 매우 획기적인 것이어서 그동안 가족이민이나 투자이민 등을 신청하고 긴 대기 기간을 감내해야 했던 많은 한인 이민 신청자들과 드리머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의 가장 주요한 골자는 합법 이민 신청자들이 이민 청원서나 노동 허가를 신청한 뒤 문호가 열릴 때까지 2년 이상이 남은 신청자들의 경우 각 이민 카테고리별로 일정액의 추가 수수료만 내면 즉각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도 지금까지 취업 이민 국가별 쿼타 상한제로 인해 문호가 닫혀 영주권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중국계, 인도계 신청자들의 경우 문호 날짜가 열릴 때까지 2년 이상이 남았다면 5,000달러를 내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추방유예, 다카 수혜자들을 포함한 드리머 등 불체 신분자의 경우 18세 이전에 미국에 왔고 2021년 1월 1일부터 계속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원조회와 신체 검사를 통과할 경우 1,500달러만 내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해 합법 체류 신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판매점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이 가게에 침입한 무장 강도의 총을 빼앗고 격투까지 벌이는 동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뉴욕포스트는 일리노이주 록퍼드에 있는 샌드위치 전문점 서브웨이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이 가게에 침입한 무장 강도의 총을 빼앗고 격투까지 벌이는 장면이 소셜미디어에 올라 화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SNS에 오른 영상은 20대 여성 아라셸리 소텔로가 가게에서 복면을 쓴 강도와 싸우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강도는 소텔로에게 총으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소텔로는 처음에 강도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며 애원하다 곧바로 강도를 밀치고 목을 팔로 휘감아 졸랐습니다. 이후 치열한 몸싸움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소텔로는 핸드백을
강도는 총을 각각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소텔로는 자신의 핸드백이 아닌 강도의 총을 주었고 그 총으로 강도를 때리며 내쫓았습니다. 당황한 듯 보이는 강도는 소텔로의 핸드백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소텔로는 이런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지난 10일 올렸는데 14일 현재 이 영상의 조회수는 무려 930만을 넘겼습니다. And I end up pulling his sweater off of him. And I'm like, show your face, you're on camera. And then he's like, here, you could have your purse back, just give me back my stuff. Like, he's littler than me, so I'm like, I have that advantage, I'm bigger than him, so I could at least put my weight on him and push him or something. 그런데 영상을 올린 다음 날, 소텔로의 어머니는 내 딸이 갑자기 가게로부터 정직 처분을 당했다며 핸드백을 뺏겨 카드와 현금이 모두 없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 글을 올렸고 현재까지 모금에는 664명이 참여했으며 16,251달러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텔로의 정확한 정직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허리케인 아이드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뉴저지주 주민들이 홍수로 망가진 물건들을 집 앞 도로에 쌓아놓고 있지만 제때 수거가 안 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허리케인 아이다가 휩쓸고 간 지 2주가 지났지만 뉴저지주 침수 지역 주택가 앞 도로에는 진흙투성이가 된 매트리스, 소파, 가방, 소지품 등 홍수 피해 잔해물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타운 정부의 쓰레기 수거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 주민들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흘러나오는 악취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대 침수 지역인 메인빌 타운의 한 주민은 집 앞은 쓰레기 더미 속이고 썩는 소헛간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메인빌 타운의 6애버뉴 선상에 있는 해나 킴벌리의 주택은 홍수와 산사태가 덮쳤고 킴벌리는 급류에 휩쓸렸다가 카약을 타고 구조되었습니다. 킴벌리는 홍수로 진흙투성이가 된 패딩과 양탄자 등을 조각낸 후 검은 비닐백 가방에 넣고 집 앞 길거리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수거 용역업체 직원들이 비닐백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고 나무, 쇠조각 등이 들어있을 경우 수거를 거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쓰레기 봉투 속 내용물을 보여주기 위해 냄새나는 비닐백에 매듭을 다시 풀고 쓰레기를 분리하는 역겨운 일을 반복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서머셋 카운티는 브리지워터 지역 쓰레기 하치장이 포화 상태가 되자 주변에 임시 쓰레기 하차장을 설치해 이곳에 쓰레기를 임시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임시 보관소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내 아이의 어머니인 아만다 몬트레소는 침수된 집안 곳곳에 진흙이 잔뜩 쌓여 있는데 아직 치우지 못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다음 주 주말쯤 침수 지역 쓰레기 수거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오는 10월 9일 2021년 추석 때 잔치를 개최합니다. 이번 추석 잔치는 먹거리와 볼거리 또 즐길거리 등 다채로운 행사가 더해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사 KBTV는 이번 행사의 K-POP 콘테스트와 동포 노래자랑을 주관합니다. 모든 행사 일정은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지침 아래 진행됩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주최하는 매년 추석 잔치는 한국의 맛과 문화를 알리는 뉴저지 최대 축제입니다. 특히 올해는 축제 현장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고 맛을 보고 또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료 체험이 준비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주최 측은 김치가 부각되는 이번 축제를 통해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체험 가족 단위 혹은 팀당 100불이며 젤레로 송금에 사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김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 축제를 통해서 주류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알려놨을 경우에 경제적인 기대의 효과는 우리 뉴욕 뉴저지 인근에 있는 한식당 100개 또 한식 재료 매상에 대한 그 확대 효과가 매년 1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으며 특히 많은 한인들이 오셔서 김장김치,
집에서는 그 절이고 담그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셔서 직접 체험하고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요. 아침 10시부터 오시면 많은 프로그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편 행사 일정 중 본사 KBTV가 주최하는 뮤직 콘테스트에서는 신구세대가 즐겁게 화합하면서 상당한 상품과 상금, 트로피를 타갈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많은 기대들이 한데 모이고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 K-팝 콘테스트는 K-팝 춤과 노래에 관심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대상에는 대한항공 한국행 왕복 티켓, 금상에는 상금 1,000불과 트로피 등 상당한 상금이 걸려있어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습니다. 또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동포 노래자랑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한국 가요, 트로트 등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에 3,400불 상당 황토방 퀸사이즈 침대, 금상에는 1,500불 상당 LED 마스크 등 고품격 상품들이 대기 중입니다. 이어지는 연예인 공연에는 한국코미디언 협회장 엄영수와 가수 나훈아, 이창환, 배영만, 그리고 미스트롯을 통해 이름이 알려진 신나라 등 인기 스타들이 집결했습니다. 한편 이번 추석잔치는 뉴저지 내일협회, 월드옥타 뉴저지 지회, 뉴저지 해병전우회,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 뉴저지 한인부동산협회, 펠팍 한인회, 펠팍 상공회의소, 포트리 한인회 등 뉴저지 각 한인 단체들이 공동 주관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에서 23일 일정으로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76차 유엔 총회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뉴욕 방문 기간 유엔 총회 기조 연설, SDG,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모멘트 개회 세션 연설, 주요국과의 양자 회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습니다. 특히 올해는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인 만큼 문 대통령은 기조 연설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이어 4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친 뒤 하와이 호놀룰루로 이동해 한국전 참전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독립유공자에 대한 훈장 추서식에 참석합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모든 순위가 지난 9월 문호에서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해 전면 동결되면서 수개월의 답답한 흐름이 더 심화됐습니다. 가족이민 중 2A 순위는 유일하게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오픈 상태로 유지됐고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21년 6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이외에 1순위, 3순위, 4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모두 동결됐습니다. 한편 취업이민은 지난해 9월 전 순위가 오픈된 이후 1년 넘게 이 같은 오픈 상태를 유지해 가족이민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2순위, 또 3순위, 4순위, 5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앨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항공기 승객에 대한 접종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파우치 소장은 항공기를 타고 여행하고 싶다면 당연히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더 힐에 따르면 앞서 돈 바이어 민주당 하원 의원은 미국 내 모든 항공기, 기차 승객이 백신 접종 증거나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는 안전여행법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여행협회는 백신 접종자를 지지하지만 국내 여행에 의무적인 백신 접종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항공사의 반응도 부정적입니다. 스콧 커비 유나이티드 항공 CEO는 안전여행법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무급 휴직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국내 승객에 대한 백신 의무화는 비현실적이라고 언급하며 정부가 이를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 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따라서 국내 여행에 도입되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인 이상 사업장 내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는 등 백신 의무화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또다시 5% 이상 급등했으나 오름폭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노동부는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5.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8월 이후 최대 폭이었던 지난 6월과 7월 상승률보다는 약간 낮아졌습니다. 특히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해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4.0%, 전월보다 0.1% 각각 올라 시장 전망치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고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